과제 내용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 멤버 타입의 객체들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그 어레이 리스트에 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멤버 객체들을 저장을 하자. 저장을 했으면 저장된 내용을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인덱스에 있는 회원 정보를 찾아서 뭐 비밀번호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일을 해보고요. 뭐 리스트 내용을 출력을 해보고 이런 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인덱스 위치에 있는 회원 정보를 삭제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일치하는 회원을 찾아서 리스트에서 삭제하자. 뭐 이런 내용까지가 과제였었고요. 아마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퀄스와 해시코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는 두 개의 프라이빗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를 저장할 수 있는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스트링 프라이빗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프라이빗 스트링 멤버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그 멤버 클래스가 가져야 될 데이터들이 되는 거고요. 자, 생성자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생성자를 만드시는 방법은요. 물론 이클립스의 기능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소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소스라고 있죠. 그 다음에 생성자가 영어로 뭐예요? 생성자가 영어로 constructor잖아요. 그죠? 그러면 메뉴 중에 뭐가 있냐면 source generate constructor 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걸 이용하셔도 되고 근데 생성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기본 생성자다, 디폴트 생성자다라고 한 얘기는 파라미터를 갖지 않고 멤버 변수들을 그 멤버 변수들의 타입의 기본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그러니까 각각의 값들의 각 타입의 기본 값을 저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기본 생성자예요. 생성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퍼블릭으로 선언을 합니다. 생성자의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요?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이랑 같아야 돼요. 생성자 앞에는요. return type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기 void 쓰면 돼야 안 돼요. void를 쓰는 순간 얘는 생성자가 되는 건가요? 메서드가 되는 건가요? 네, 이건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생성자는 return type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뭐 int라든가 string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void도 쓰지 않는 거예요. void도. 그래서 수식어는 붙일 수 있어요. public이냐, private이냐 이런 수식어들은 붙일 수가 있고요. 수식어 다음에 바로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터를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바디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근데 이 바디에서 할 일이 없어요. 바디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두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두면 무엇을 한다? 멤버 아이디는 스트링의 기본값인 널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의 기본값인 널로 초기화를 해준다. 이게 디폴트 생성자예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두 개를 갖는 생성자를 만들자. 이거는 생성자 오버로딩인 거죠. 퍼블릭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주고요.
마찬가지로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다르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고, 왜 파라미터를 두 개를 갖느냐? 우리가 초기화를 해줘야 될 값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에도 어떤 값을 저장해 줘야 되고, 패스워드에도 어떤 값을 저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값들을 전달을 받자 라고 하는 게 변수, 파라미터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 멤버 아이디를 전달을 받아야 되고요. 변수 스트링 타입의 멤버 패스워드를 전달을 받아야 돼요. 이런 값들을 전달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this,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 아이디를 멤버 아이디로 초기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this,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 패스워드를 무엇으로 초기화하기 위해서? 멤버 패스워드로 초기화하기 위해서. 얘가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 역할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호출을 할 때 문자열 두 개를 넘겨줄 거란 말이에요. 뭐 아이디, 뭐 게스트,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넘겨줄 거고, 그 다음 패스워드에도 값을 넘겨줄 거란 말이에요.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전달받은 값을 어떻게 하겠다? 누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값에 저장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달받은 값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에 저장하겠다. 이게 생성자의 역할입니다. 적어도 이제 생성자의 역할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거의 이제 4주 동안 자바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클래스에서 생성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getter setter. getter setter의 역할은 우선 getter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getter는 멤버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정리를 할까요? getter란 필드, 다른 말로는 멤버 변수죠. 필드가 가지고 있는 값을 리턴해 주는 메서드가 getter고요. setter는 필드의 값을 변경해 주는 게 setter가 하는 일이에요. get 가져오다, set 설정하다, 세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get 거기에 있는 거를 get 가져오겠다. set 거기에 있는 거를 변경하겠다. 이게 getter와 setter란 말이에요. 물론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source, generate, getter, setter가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그럼 컨텍스트 메뉴가 있죠. 컨텍스트 메뉴 중에 source라고 하는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generate, getter, setter 하면 다 만들어줘요. 만들어줘요. 네.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도 방금 문자 받았습니다. 음성이라고. 네. 네. 그럼 해볼게요. 멤버 아이디. 멤버 아이디부터 하면 게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퍼블릭으로 해주셔야 돼요. 퍼블릭으로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멤버 변수가 프라이빗이란 말이에요. 프라이빗은 다른 클래스에는 공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게터의 역할은 다른 클래스에 공개가 되지 않는 이 멤버 아이디에 저장된 값을 메서드를 통해서 전달해 주겠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게터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게터는 공개가 돼야 되죠. 다른 클래스에 공개가 돼야 돼요. 퍼블릭으로. 그래서 퍼블릭. 그 다음에 메서드이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있어야 돼요. 무슨 값을 리턴하느냐, 어떤 타입의 값을 리턴하느냐 라고 하는 거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떤 타입? 자, 멤버 아이디부터 보면 멤버 아이디는 타입이 뭐예요?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는 스트링이란 말이에요. 그럼 메서드의 리턴 타입도 스트링이에요. 메서드 이름 만드시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get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다가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버리기만 해요. 그럼 돼요. 근데 단어와 단어가 이어지니까 첫 글자를 대문자로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 getter 메서드는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값을 리턴만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 아이디의 값을 리턴만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리턴할 때 뭔가 다른 값이 필요해요? 다른 값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getter. 이게 멤버 아이디에 대한 getter예요. 그럼 멤버 아이디에 대한 setter는 어떻게 만들까요? 퍼블릭, 다른 클래스에 공개가 돼야 돼요. 그리고요, 리턴 타입, 그 다음에는 리턴 타입이 나와야 돼요. 근데 setter는 값을 변경만 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값을 변경한 다음에 무엇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어요? 리턴한다고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리턴하지 않는 메서드, 아무런 값도 리턴하지 않는 메서드를 void 메서드라고 얘기하죠. void. 메서드 이름 만드시는 거는 set 붙이고 변수 이름 앞에다가 set만 붙여주시면 돼요. 멤버 아이디. 자, 세터는 파라미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왜요? 세터가 하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 아이디를 어떤 다른 값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게 set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this 멤버 아이디의 값을 어떤 다른 값으로 변경하겠다. 이게 세터기 때문에 이 다른 값이 어디에서 주어져야 돼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사람이 전달해 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메서드를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해 주는 값, 그걸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변수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메서드가 있는 자리. 이 자리에 변수를 선언하는 건데 무슨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될까요? int 타입, 스트링 타입, 클래스 타입, 어떤 타입으로 해야 될까요? 멤버 아이디가 무슨 타입인지를 보셔야죠. 멤버 아이디가 스트링 타입이란 말이에요. 스트링에다가 뭔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무슨 타입의 값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스트링 타입의 값이 있어야 되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멤버 아이디. 이때 멤버 아이디 여기 있는 등호 오른쪽에 있는 멤버 아이디는 파라미터에 전달된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라미터에 전달된 값을 어디다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왼쪽에다 저장하겠다는 얘기죠. 왼쪽 어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에 저장하겠다는 얘기. 이게 세터. 그래서 getter와 setter를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이 정도 코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패스워드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패스워드 getter, 스트링 리턴 해야 되고요. get에다가 member, password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파라미터 필요 없고요. 무엇을 리턴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member, 패스워드를 리턴하시면 돼요. 이게 getter. setter는요? setter는 값을 세팅만 하면 되니까 return type void. set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다가 파라미터, 멤버 변수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멤버 변수의 값을 변경해야 되니까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파라미터를 전달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 패스워드의 값을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멤버 패스워드로 저장하시면 돼요. 이게 세터. 그래서 이 정도의 게터와 세터는 여러분들이 그 이클립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이 정도면. 퍼블릭이 무슨 의미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개한다. 스트링, 이건 리턴하는 값이 문자열 타입이다. 그다음 메서드 이름이고 그 다음에 괄호는 파라미터를 선언하기 위한 거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해당하는 내용, 게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세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의미만 생각하시면 이 정도 코드는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oString 메서드 오버라이드인데요. 자, 이것도 자동 완성이 돼요. toString 하고서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그럼 여기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 안쪽을 뭔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 안쪽을. 근데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버라이드를 한다. 컴파일러한테 오버라이드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어노테이션. 오버라이드. 그 다음에 toString 메소드는 프라이빗일까요? 퍼블릭일까요? 모든 클래스한테 공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퍼블릭이겠죠. 네, 맞아요. 퍼블릭이에요. 그 다음에 toString은 리턴 타입이 무엇일까요? int, string, void, 더블, 불리언? 뭘까요? toString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toString이란 객체의 내용을 프린트문을 통해서 콘솔 창에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할 거냐를 결정해주는 문자열. 그러니까 맞아요. 문자열을 리턴하는 메서드란 말이에요. toString이라는 메서드는 문자열을 리턴해주면 그 문자열대로 화면에 어떻게 하겠다? 출력을 해주겠다. 그게 toString이에요. toString이 문자열만 만들어주면 프린트L에는 그 문자열을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게 toString이에요. 그래서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란 말이에요. 메서드 이름은 toString.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리턴 타입하고 똑같아야 되고요. 메서드 이름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과 똑같아야 돼요. 한 글자라도 다르면 안 돼요. 뭐 대문자 S, 소문자 S 이것도 다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필요가 없어요. 파라미터는 필요가 없고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리턴문이 필요해요. 무엇을 리턴한다? 문자열을 리턴한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자, 이거는 사실은 오버라이드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과 똑같아요. 자, 일단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이 하는 역할은 어떤 클래스의 부모 타입, 슈퍼 타입 클래스의 리턴 타입이 문자열이고 이름이 toString이고 파라미터가 없는 그런 메서드가 있느냐. 그래서 서브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컴파일러가 체크해 주세요 라고 선언하는 게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에요. 지금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있죠. 컴파일 에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부모 클래스에 여기서 부모라 하면 오브젝트 클래스가 될 거예요. 오브젝트 클래스에 이런 메서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스트링을 리턴하고 이름이 toString이고 파라미터를 갖지 않는 메서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디에서 리턴을 하고 있는데 슈퍼가 가지고 있는 이때 슈퍼의 의미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객체. 오브젝트 클래스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이 리턴해주는 문자열. toString이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그대로 리턴하겠다. 변경 없이 그대로 리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오버라이드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멤버를 생성을 해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만든 필드, 컨스트럭터, 게터 세터, 그 다음에 메서드 오버라이드, 테스트는 한번 해봐야 되니까. 자, 멤버 됐죠? 자, 이제 리스트 3번으로 갈게요. 리스트 3번으로 가서 여기 어레이 리스트 하기 전에 멤버를 먼저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멤버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면 우선 디폴트 생성자를 사용을 해서 디폴트 생성자를 사용해서 멤버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변수 이름 뭐라고 해야 돼? 멤버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M1이라고 할까요?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앞에 무슨 키워드 붙여요? new. 그리고 디폴트 생성자니까 이게 디폴트 생성자죠. 얘 누구 호출하는 거예요? 컨트롤 클릭해 볼까요? 컨트롤 클릭.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 아까 만든 거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거. 얘가 하는 일은 뭐다? 멤버 아이디가 널이고 멤버 패스워드가 널이 된다. 예요. 요걸 호출하는 거. 되셨죠? 자,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sysout 하시고요. M1. M1이 무엇인지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as.java.list 3번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주소값 여기에 만들어진 인스턴스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출력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멤버 클래스의 toString 메서드가 이런 문자열을 만들어준 거예요.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인스턴스가 생겨난 주소값. 그거를 붙여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턴해줬던 거예요. 이런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니까 프린트는 그 문자열을 리턴받아서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을 해준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요. 널인지 널이 아닌지 뭐 멤버 아이디와 멤버 패스워드 거기 있는 값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M1이 가지고 있는 멤버 아이디를 출력해 보겠다 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M1 점 하시면 돼요. 점. 자, M1 점 했을 때 필드, 멤버 변수들의 이름이 보여요? 안 보이죠?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필드, 변수 이름 보입니까? 안 보여요. 대신에 뭐만 보이죠? get member id라고 하는 메서드 이름만 보이죠. 멤버 패스워드라고 하는 필드, 멤버 변수 이름 보여요? 안 보이죠. 대신에 뭐만 보여요? get member password라고 하는 메서드 이름만 보여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라고 하는 저 멤버 변수들은 전부 다 어떤 수식어를 붙여버렸어요?
private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private.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대신에 보여주는 거는 뭐만 보여줬어요? get. get으로 시작하는 getter만 보여줬죠. 그래서 아이디를 출력해보고 싶으시면 get member 아이디를 쓰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를 우리가 출력해보고 싶다. 패스워드를 출력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m1.get member 패스워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메서드를.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아이디 널이래요. 그리고 패스워드도 널이래요. 그거는 디폴트 생성자가 하는 역할이죠. 디폴트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모든 변수의 값을 널로 만들어주는 게 디폴트 생성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거 확인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세터를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세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M1이 가지고 있는 M1이라고 하는 멤버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변경하고 싶어요. 만약에 패스워드만 하죠. 아이디는 그냥 놔둘게요.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M1점 하고서 멤버 패스워드라고 하는 변수가 보였으면 여기다가 바로 어떤 패스워드를 집어넣어 저장하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멤버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 필드는 보이지가 않아요. 프라이빗이니까.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제공하고 있어요? 값을 바꿔줄 수 있는 세터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멤버 패스워드.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할까요? 이게 세터의 역할이에요. 게터의 역할은 멤버 변수의 값을 가지고 오는 역할이고요. 세터의 역할은 멤버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역할이에요.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위쪽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네. 처음에 회원 한 명이 생성이 됐을 때는 패스워드가 널이었었는데 세터를 통해서 회원의 비밀번호를 바꾸면 그 비밀번호는 이렇게 바뀐 모습이 되죠. 네, 그 아이디를 바꿔주는 세터는 테스트를 안 했지만 똑같이 동작할 거예요. set 멤버 패스워드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테스트를 할게요. 그죠? 주석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getter는 무엇을 하는 거다? getter는 멤버 변수, 다른 말로는 필드라고 하죠. 필드의 값을 가져온다. 읽어온다. get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게 getter. 아이디를 가져오겠다. 패스워드를 가져오겠다. 이게 getter란 말이에요. setter는 무엇을 하는 거다? setter는 멤버 변수, 다른 말로는 필드의 값을 설정한다. 세팅한다. 바꿔준다. 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네. 이게 세터의 역할이에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다른 생성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 연습하기 전에 그걸 테스트해 보기 전에요. 여기 출력한 모습, 요거 출력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꿔주고 싶어요. 출력되는 모습을 바꿔주고 싶으면 무엇을 바꿔주시면 되냐면 멤버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하고 있는
toString 메서드를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를 super.toString이 아니라 다른 코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코드. 그러니까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만 하면 돼요.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만 하면 되고, 문자열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문자열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끔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일단 클래스, 저 같으면 저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클래스 이름이 멤버니까 멤버, 클래스 이름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나 뭐 괄호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멤버 변수 이름을 직접 써줘요. 멤버 변수 이름을 직접 쓰고, 그 다음에 그 멤버 변수 이름 옆에다가 값을 써줘요. 저 같으면 이 뒤에다가 값을 쓰기 위해서 this.memberid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멤버 변수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멤버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하고, 뒤에다가 this.member 패스워드. 멤버 변수는 2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으니까 한 요 정도. 네. 만약에 멤버 변수가 한 10개 정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클래스 안에. 뭐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 멤버 변수가 굉장히 많은 멤버 변수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뭐 그 10개를 다 출력할 필요가 없이 뭐 한두 개 정도가 그 클래스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들이다.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그런 정보들만 이용해서 모든 멤버 변수의 값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값들 위주로 문자열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적절한 그런 toString 메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문자열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문자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toString 이렇게 바꿨을 때 다시 메인으로 가서, 여기는 제가 코드를 하나도 안 바꿨어요. 코드를 하나도 바꾼 건 없고요. 그냥 실행만 다시 해볼게요. 어디가 바뀌어요? 이 부분. 출력하는 부분이 바뀌어요. 여기. 똑같이 M1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까는 M1이 어떻게 나왔냐면 패키지 이름, 클래스 이름, 골뱅이 주소값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인데 id라고 하는 필드의 값은 널이고 패스워드라고 하는 필드의 값도 널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무엇 때문이다? 이게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toString을 오버라이드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여기 옆에다가 주석으로 설명을 할게요. toString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기 전후의 결과를 꼭 비교를 해보세요. 오버라이드를 하기 전에는 어떤 값이 나오는, 어떻게 출력을 하는, 어떤 모습으로 출력을 하는지, 오버라이드 한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출력을 하는지, 그러면 toString 메서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그 기본 생성자, getter, setter, 그리고 toString 메서드까지를 전부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봤고요.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사용해서 멤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생성하는 멤버는 M2라고 한번 해볼게요. M2. 생성자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new. 생성자 이름 클래스 이름. 그리고 여기에 id와 패스워드를 주면 되죠. 그죠?
이거를 기억 못 하시더라도요. 뭐 우리 금방 만든 거니까 사실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긴 하겠지만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써주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보면 이클립스가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add.java.list 3번 패키지에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에 멤버 생성자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클래스에 멤버 생성자가 있는데 첫 번째 생성자는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두 번째 생성자는 스트링과 스트링 두 개를 아규먼트로 전달받는 생성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거 선택해서 엔터. 두 번째 거를 선택해서 엔터를 하면 어떻게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멤버 아이디 넣어야 된다. 보여주죠. 멤버 아이디는 무슨 타입이다? 스트링 타입이다. 보여주죠. 멤버 패스워드를 전달해야 된다. 멤버 패스워드도 스트링 타입이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도 스트링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자리에도 스트링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스트링, 여기에도 스트링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게스트 1, 2, 3, 4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서는 프린트만 하겠습니다. M2라고 하고요. 붙여가지고 M2의 내용을 출력만 해볼게요. 벡터 세터는 따로 연습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동일하게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출력만 해볼게요. 객체를 생성할 때 id에 게스트라고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 게스트 1, 2, 3, 4라고 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니까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죠. toString 메서드가. 그래서 M2라고 하는 객체는 멤버 객체입니다. id는 게스트입니다. 패스워드는 게스트 1, 2, 3, 4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네. 되셨죠? 되셨죠?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이퀄스나 해시코드 없어도요. 이퀄스나 해시코드가 없어도 여기까지면 적어도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멤버 객체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레이 이제 실제로 과제를 해보면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받아서 객체 생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스캐너는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죠. 스캐너라고 하는 객체는 미리 만들어 놨고요. 필드로 만들었습니다. 메인 클래스의 필드로 스캐너 객체를 선언해서 변수 스캐너라고 이름을 줬고요. new 스캐너 생성자 호출해서 스캐너 객체는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멤버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면 변수 선언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레이 리스트. 자,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야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왜 컨트롤 스페이스예요? 임포트 해야 되니까. java.util.array 리스트를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자, 이때 array 리스트를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인 클래스랑은 조금 다르죠. 일반적인 클래스랑은 조금 다르게 뭘 가지고 있어요? 꺽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 꺽쇠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array 리스트가 엘리먼트들을 우리말로 하면 원소들을 여러 개를 갖는 자료 타입이잖아요. 그죠? 값을 하나만 저장하는 자료 타입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 타입이어서 어떤 자료 타입 여러 개를 저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인티저들을 여러 개를 저장하느냐 문자열, 스트링들을 여러 개를 저장을 하느냐 더블 타입 여러 개를 저장을 하느냐 혹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멤버 타입을 여러 개를 저장을 하느냐. 이런 어떤 타입의 값들을 여러 개 저장할 것이냐. 이거를 써줘야 되는 부분이 뭐라 어디라 그랬어요? 요 꺽쇠 안쪽 부분. 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그럼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우리는 멤버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멤버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란 말이에요. 멤버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 하고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리스트라고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변수 이름. 여기가 변수 이름. 근데 모든 클래스는 사용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모든 클래스는 사용하기 전에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맞죠? 물론 스태틱인 거 제외하고. 자, 그러면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new. 그리고 new 다음에는 뭘 써줘요? 생성자 이름. 생성자 이름은 뭐랑 똑같아요? 클래스 이름과 똑같아요. 여기가 어레이 리스트 멤버이기 때문에 생성자 이름도 어레이 리스트 멤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언하는 변수 타입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인데 멤버를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 그럼 생성자도 어레이 리스트인데 멤버를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 이게 생성자 이름. 여기까지가 생성자 이름이고요. 호출은 생성자 호출은 이거잖아요. 이거 바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게 메서드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문장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됐어요? 됐죠? 이게 멤버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선언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말씀드렸어요. 앞쪽에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멤버를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생성자를 부르는 곳에서는 이거를 생략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에서는 그 어레이 리스트가 저장하고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어레이 리스트가 저장하는 타입을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생략하라는 건 아니고요. 생략해도 된다. 근데 어디는 생략하면 안 된다? 변수를 선언할 때는 생략하면 안 돼요. 리스트가 무엇을 저장하는 건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생략해버리면 이건 안 돼요. 이건 에러예요. 그죠? 이건 어뢰예요. 이거는 에러예요. 에러. 컴파일 에러. 문법 오류예요. 문법 오류. 무슨 타입을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제대로 선언을 해주면 그럼 자바 컴파일러는 여기는 당연히 멤버겠구나 라고 넣어주는 거야. 자동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렇게 쓰셔도 돼요. 요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 리스트라고 하셔도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생성은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을 했는데 생성된 것을 누구한테 저장하고 있어요? 리스트한테 저장하고 있어요. 그죠?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우리 그 상속 관계로 보면 리스트를 상속받아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리스트를 상속받아서 어레이 리스트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다. 이거 맞잖아요. 그죠?
어레이 리스트를 어레이 리스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레이 리스트를 리스트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이렇게 선언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다형성. 변수 선언을 슈퍼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면 그 타입의 변수에는 슈퍼 타입의 객체도 저장할 수가 있지만 서브 타입의 객체도 저장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다형성이죠. 이해되시죠? 네. 다형성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해 봤어요. 다형성을 이용해서. 리스트도 임포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쓰시려면 java.util.list가 임포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임포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형성을 사용하시는 거는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선언을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셔도 좋고요. 리스트라고 하셔도 좋아요.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잘 되세요? 클래스 우리가 직접 설계하는 거 생성자, getter, setter, toString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만들었으면 걔네들을 이용해서 생성자를 호출하거나 getter, setter를 호출하거나 이런 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레이 리스트 생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